원칙적으로 이제 경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교재에는 지금 현재 나오지 않았지만 두 가지의 개념 형성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경찰의 개념을 뭐 형식적 의미의 경찰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의미의 경찰.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두 가지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는 경찰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시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실질적 부분으로 접근을 시켜놓은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간단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여기에 나와 있는 형식적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제일 첫 번째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실정법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실정법상 근거입니다. 그래서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이라고 하는 이런 실정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며, 두 번째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일입니다. 뒷부분에 또 한 번 언급이 될 겁니다. 어차피 경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정법상 근거가 있고 보통경찰기관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보통경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를 가리키는 말이다? 경찰을 가리킨다. 혹은 경찰청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같은 말은 아닙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또 경찰법 가시면 아시게 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보통경찰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 편의상 그냥 경찰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경찰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면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즉 여러분들이 뭐 제1절, 1절 혹은 2절에서 경찰의 역사나 그 대륙법계나 혹은 영미법계의 경찰의 역사 부분을 배우시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런 개념들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배우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가? 이거는 제가 두 가지로 패턴을 나누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는 대륙법계형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되고요. 대륙법계형이죠. 자, 또 하나는 영미법계형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대륙법계라고 하는 것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떤 나라들이냐, 프랑스나 독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법학이나 각종의 학문에서 대륙법계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국가들입니다. 이 두 개의 국가들이 각각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각각 다르게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형성되어져 갖고 지금 현재는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데, 구별 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각각의 이 법계에 따라서 실질적 의미 경찰 개념에 있어서의 경찰이 만들어진 목적은 무엇일까? 목적이 문제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의 문제죠. 즉 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뭐가 되기를,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목적의 문제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권력의 기초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력의 기초가 다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경찰권이라고 하는 걸 행사를 할 때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대상, 누구에게 그 권력을 행사하시게 됩니까? 문제이고요. 그 다음 그때 주로 사용하는 수단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양쪽이 이제 각각 다르게 형성이 되어져 가는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목적조학 써드리고 권력의 기초 써드리고 대상 써드리고 수단 써드리면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외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너무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에 흐름들을 보시면서 아, 저게 저렇게 형성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둘로 나눠서 보는데 이건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써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일단 둘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은 제가 영미법계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영미법계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고, 아래쪽에는 대륙법계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먼저 대륙법계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어느 법계를 취해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륙법계를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소개하지 말고요. 위치는 제가 일단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1894년 갑오경장 혹은 갑오개혁 이전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제도사가 꾸며졌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894년 갑오경장 또는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주로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일본이 일본 자체에 아주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해준 게 아니라 일본 또한 독일,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된 것을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겁니다. 그래서 타율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륙법계, 즉 프랑스나 독일 것이 일본을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주로 1894년 갑오개혁 때 혹은 갑오경장이라고 하죠. 지금 연주의 역사책에는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을 통상적으로 전통적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제 경찰사 혹은 경찰학적인 혹은 한국경찰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영미법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1894년부터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아들였던 어떤 대륙법계의 어떤 요소들을 강압적으로 우리나라에 개혁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 받아들이게 했죠. 그리고 1910년도에 일반적으로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한일 합병이죠.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보다 강압적으로 이식을 시킨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폐망하면서 결국에 지게 되죠. 그리고 국가가 미군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일본의 이 아래에 깔려서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우리나라도 같이 일단 폐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광복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들 하고 광복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의미를 갖게 되죠.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영미법계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45년 미군정이 실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영미법계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영국 혹은 미국의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를 우리는 현대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근대적이고도 전통적인 태도인 것이고, 그리고 1945년 미군정 이내로는 현대적으로 영미법계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법의 상태에서 본다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서로 믹서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법체제상으로 본다면 영미법계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합형으로 지금 현재 우리는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또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것만 받아들인다거나 혹은 영미법계 것에만 한쪽에 의존되어서 받아들인다기보다 서로가 혼합되어져 가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법계가 믹서가 되어 간다. 이렇게 결론 지어 볼 수 있는데, 그런 믹서되어 가는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어떤 모양, 어떤 개념, 어떤 형태로 경찰을 개념 정의했었는지, 혹은 경찰을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으로 봤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합니다.